유튜버가 영상 하나에 제품을 넣어주고 협찬비 300만 원을 받았다고 합시다. 말만 들으면 영상 한 편에 300만 원이면 이게 웬 떡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 300만 원이 통째로 유튜버 통장에 꽂히는 건 아닙니다. 먼저 답부터 보여드릴게요. 겉보기 협찬가가 300만 원이어도 소속사 수수료와 세금을 다 빼고 실제로 손에 쥐는 건 대략 200만 원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소속사 없이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는 안 나가지만 대신 영업과 세금 처리, 제작까지 전부 혼자 감당해야 하고요. 왜 협찬이 유튜버의 진짜 돈인지, 그 300만 원이 어디로 새는지, 겉보기 금액과 실수령이 왜 이렇게 벌어지는지를 하나씩 깔아보겠습니다. 숫자는 업체 공개 단가표와 사례를 기준으로 잡았고 채널마다 편차가 크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짚을 게 있습니다. 유튜버가 버는 돈 하면 보통 조회수 광고를 떠올립니다. 영상 앞뒤에 붙는 그 광고 말이죠. 그런데 그걸로 버는 돈은 생각보다 얇습니다. 조회수 광고는 조회수 1000번당 유튜버 몫이 대략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수준이라 웬만큼 잘 나오는 채널도 이걸로 큰 돈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유튜버의 수입에서 실제로 덩치가 큰 건 협찬입니다. 협찬은 광고주가 유튜버에게 직접 돈을 주고 자기 제품을 영상에 넣는 겁니다. 조회수 광고가 시청자를 광고에 노출시키고 그 부스러기를 나눠받는 구조라면 협찬은 광고주가 유튜버라는 통로 자체를 통째로 사는 구조예요. 그러니 같은 영상이라도 조회수로 버는 돈과 협찬으로 버는 돈은 자릿수가 다릅니다. 유튜버 수입의 진짜 승부처는 조회수가 아니라 이 협찬 단가에서 갈립니다. 그럼 이 협찬 단가는 무슨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가장 크게 보는 건 구독자 수입니다. 구독자가 많을수록 기본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구독자만 보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그 다음으로 보는 게 조회수입니다. 구독자는 100만인데 영상은 10,000회밖에 안 나오는 채널이라면 그 구독자는 숫자만 크지 실제로 안 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평균 조회수가 구독자의 절반 이상 나오면 살아있는 채널로 봅니다. 여기에 참여율도 봅니다. 좋아요와 댓글이 조회수 대비 얼마나 붙는지를 보는 거죠. 팬이 실제로 반응하는 채널일수록 광고가 먹히니까요. 마지막으로 카테고리입니다. 같은 구독자라도 분야에 따라 단가가 크게 갈립니다. 뷰티나 전자기기처럼 구매로 바로 이어지는 분야는 단가가 높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낮습니다. 같은 구독자 수라도 카테고리에 따라 단가가 몇 배씩 차이 난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업체 공개 단가표와 사례를 종합하면 구독자 10만 명대 일반 채널의 협찬 기본 단가가 대략 같은 10만이라도 분야에 따라 다릅니다. 게임 쪽은 대략 210만에서 300만원, 뷰티 쪽은 450만에서 600만원까지 올라가는 시기예요. 구독자가 더 큰 채널로 가면 단가는 훨씬 뜁니다. 50만 명이 넘어가면 협찬 한 건에 3천만원 이상을 부르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단가표는 광고주가 무조건 그 돈을 주는 확정 가격이 아니라 유튜버가 부르는 값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광고주와 협상해서 깎이기도 하고 비수기에는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떨어지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일반적인 10만 채널의 명목 협찬가 300만 원을 기준선으로 잡고 여기서 뭐가 빠지는지를 큰 것부터 하나씩 깎아 내려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지는 건 소속사 수수료입니다. 유튜버가 어느 정도 크면 혼자 광고 영업을 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속사, 흔히 MCN이라고 부르는 회사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속사는 광고주를 물어다주고 계약과 정산을 대신 처리해줍니다. 대신 협찬비의 일부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업계에서 일반적인 배분은 유튜버가 70에서 80%, 소속사가 20에서 30%입니다. 협찬가 300만 원에 수수료 25%를 적용하면 75만 원이 소속사 몫으로 나갑니다. 그럼 유튜버에게 남는 건 225만 원이 됩니다. 시작하자마자 4분의 1이 깎인 거죠. 물론 잘 나가는 유튜버일수록 협상력이 있어서 수수료를 낮추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간급 채널에서는 이 20에서 30%가 그대로 나갑니다. 영상은 유튜버가 만들었는데 그 영상을 팔아준 값으로 소속사가 먼저 한 조각을 떼가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세금입니다. 여기가 겉보기 금액과 실수령을 가장 크게 벌리는 지점이에요. 협찬비는 세금상 사업소득으로 잡힙니다. 조회수 광고 수입, 후원금, 협찬비가 다 같은 사업소득이에요. 소속사를 통해 정산받으면 보통 3%가 먼저 원천 징수됩니다. 협찬가 300만 원이면 대략 9만 9천 원이 이 단계에서 미리 떼입니다. 그런데 이 3%가 세금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건 그냥 미리 조금 떼어두는 선납이에요. 진짜 정산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뤄집니다. 그 해에 번 협찬비, 광고 수입, 다른 소득을 전부 합쳐서 세율을 매깁니다. 소득이 클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협찬으로 한 해에 몇천만 원을 벌었다면 3%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훨씬 더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원천 징수로 떼인 것보다 5월에 더 토해내는 경우가 흔합니다. 협찬 통장에 들어온 돈을 다 쓴 유튜버가 이듬해 5월에 세금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헷갈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협찬은 광고를 실어주는 용역이라 부가세의 과세 대상입니다. 소속사 없이 직접 계약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는 유튜버라면 문제는 이 부가세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깐 내 통장을 거쳐갈 뿐 나중에 국가에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 돈이에요. 그런데 통장에 찍힌 총액만 보고 이걸 다 자기 수입으로 착각하면 부가세 신고 때 낼 돈이 없어서 당황하게 됩니다. 협찬가 300만 원에 부가세 30만 원이 붙어 330만 원이 들어왔다면 그 30만 원은 처음부터 내 몫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통장에 들어온 큰 숫자를 실수입으로 착각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겉보기 총액에서 이렇게 남의 몫이 섞여 있다는 걸 모르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이제 다 깎아보겠습니다. 명목 협찬가 300만 원에서 시작합니다. 소속사 수수료 25%로 75만 원이 빠지면 225만 원. 여기서 사업소득세가 또 빠집니다. 3% 선납은 기본이고 5월 종합소득세까지 감안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세금이 더 붙습니다. 넉넉히 잡아 세금으로 20만에서 40만 원 정도가 더 나간다고 보면 실제 손에 남는 건 겉보기 300만 원이 실수령 200만 원 안팎으로 내려앉은 겁니다. 3분의 1이 어디론가 샌 셈이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엔 유튜버가 그 영상을 만드는데 들인 시간과 노동, 편집 외주를 맡겼다면 그 제작비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협찬 하나를 소화하려면 기획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제품을 실제로 써보는 시간까지 들어갑니다. 그 노동의 값을 빼면 실제 남는 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협찬 300만 원은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짜리 일에 가깝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속사를 끼지 않고 직접 계약하면 수수료 25%를 안 뗐니 더 남는 거 아니냐고요? 계산상으로는 맞습니다. 수수료 75만 원이 통째로 내 몫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부담이 들어옵니다. 광고주를 직접 찾아야 하고 계약서를 직접 쓰고 세금 계산서를 끊고 부가세 신고까지 혼자 해야 합니다. 단가, 협상도 혼자 합니다. 소속사가 여러 채널을 묶어서 협상할 때보다 개인이 부르는 값은 후려쳐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책임질 회사가 없는 개인과 계약하는 걸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결국 수수료를 아낀 만큼 그 일을 유튜버가 자기 시간으로 대신 치르는 겁니다. 미용실 원장이 직원을 안 쓰고 혼자 다 하는 것과 똑같은 구조예요. 수수료 25%는 공짜로 나가는 돈이 아니라 영업과 정산이라는 노동을 사는 값이라는 거죠. 협찬에는 돈 계산 말고 하나 더 얹히는 게 있습니다. 유료 광고 표기 의무입니다. 돈을 받고 제품을 넣었으면 이건 광고라고 시청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 보증 심사 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콘텐츠와 가까운 위치에 소비자가 쉽게 찾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유튜브 화면에 유료 광고 포함 표시가 그거예요. 이걸 어기고 협찬을 협찬이 아닌 척 올리는 게 몇 년 전 크게 문제가 된 뒷광고입니다. 공정위는 표기를 제대로 안 하거나 써보지도 않고 써본 척 광고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매겨질 수 있습니다. 당장의 돈보다 무서운 건 신뢰입니다. 뒷광고 한 번이 걸리면 그동안 쌓은 채널 신뢰가 무너지고 그게 다음 협찬까지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협찬은 표기까지가 일이고 이 표기 의무가 협찬가에 안 보이게 얹어있는 비용입니다. 여기까지가 협찬 한 건이 계산이었는데 협찬 수입에는 구조적인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월급은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협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달에 2건이 들어오다가 다음 달엔 한 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협찬은 광고주 예산 사정에 따라 움직이는데 앞에서 봤듯이 연말이나 명절엔 몰리고 1월이나 여름 비수기엔 뚝 끊깁니다. 게다가 협찬 단가는 채널 지표에 묶여 있어서 조회수가 떨어지면 다음 협찬가가 바로 깎입니다. 그래서 유튜버는 협찬을 유지하려고 계속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에 놓입니다. 협찬이 들어오는 채널일수록 그 협찬을 잃지 않으려 더 쉬지 못하는 구조인 거죠. 겉보기 협찬가 300만 원이 커 보여도 그게 매달 보장되지 않고 채널 성적에 따라 출렁인다는 걸 같이 봐야 진짜 그림이 보입니다. 그럼 협찬을 노리는 유튜버는 뭘 봐야 할까요? 몇 가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첫째, 명목가와 실수령을 구분하는 겁니다. 300만 원을 불렀다고 3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수수료와 세금을 뺀 200만 원 안팎이 진짜 내 몫이라는 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세금을 미리 떼어두는 습관입니다. 3%만 믿고 다 쓰면 5월에 무너집니다. 협찬비의 일정 부분은 세금 몫으로 처음부터 빼놓아야 합니다. 셋째, 표기를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뒷광고 한 번의 이득보다 잃을 게 훨씬 큽니다. 넷째, 협찬에만 기대지 않는 겁니다. 불규칙한 수입이라 협찬 하나의 생활을 걸면 비수기에 흔들립니다. 조회수 광고, 자기 상품, 멤버십처럼 다른 주머니를 같이 두는 채널이 오래갑니다. 협찬은 유튜버 수입의 핵심이 맞지만 그 핵심 하나에만 서 있으면 바람이 불 때 넘어집니다. 유튜버가 영상 하나에 협찬 300만 원을 받았다. 이 문장만 보면 부러운 숫자지만
그 300만 원에서 소속사 수수료가 빠지고 사업소득세가 빠지고 부가세라는 남의 몫이 섞여 있고 제작에 들인 시간까지 빼면 실제 손에 남는 건 대략 200만 원 안팎입니다. 소속사를 안 끼면 수수료는 아끼지만 영업과 세금 처리를 자기 몸으로 대신 치르고 게다가 이 돈은 매달 보장된 월급이 아니라 채널 성적에 따라 출렁이는 불규칙한 수입입니다. 협찬이 유튜버의 진짜 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겉보기 협찬가와 손에 쥐는 돈은 다른 주머니고 그 사이의 거리를 모르면 300만 원짜리 협찬을 300만 원인 줄 알고 살다가 세금 앞에서 넘어집니다. 다음에 어느 영상 구석에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작은 글씨가 뜰 때 그 뒤에 이만큼의 계산서가 붙어 있다는 걸 떠올려 보시면 그 협찬 하나가 마냥 쉬운 돈은 아니라는 게 조금 보일 겁니다.